안녕하십니까, 윤총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부분을 채워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한 분은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다. 아이 컨택이 힘들다는 것이죠. 왜 눈 마주치는 게 어려울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제 심리를 좀 들키는 것 같아서 그래야 멘붕 오는 게 맹공. 들킬까 봐 그럼 할 말을 좀 까먹는 그게 표시가 날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두려우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늘 피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당당함, 내 안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바라보지 못할 게 없잖아요. 뭔가 준용이 된다, 왜소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못 바라보면 더 두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숙기도 없고 겁 많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지나가는데 말을 걸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특히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이 있으면 더욱더 그랬거든요. 상대적 압박감 내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두 가지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그럴 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구마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 두 가지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의식, 또 더 나가면 비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질투로 변해요. 그리고 경쟁 심리 같은 거 작용이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런 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가 세거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 비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싸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려고 하면 안에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 두 가지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내공을 키우는 방법은 호흡 발성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여사님이 준비가 미흡해서요.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인풋가 되어야 아웃풋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실은요. 새로운 것을 인풋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캐내는 것, 아웃풋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3%도 사용 못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걸 3%도 사용 못 하신다니까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5월달에 신간이 나옵니다. 42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또 탈고된 원고가 있습니다. 근데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쓸 거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퍼내고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것을 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말이죠. 퍼내고 퍼내면 더 맑은 물을 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쟁이는 추억을 파먹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추억을 파먹는다는 게 뭐죠? 내 잠재 의식 속에 묻혀있는 경험들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활용하는 것, 능력을 배우시면 충분해. 새로운 것을 다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 화술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화법. 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거는 연구의 대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 다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법은 물론 여러 가지 법칙이나 공식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관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의사를 표현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 정혁이 학생처럼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나온 책이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입니다. 사석에나 공석에서나 말을 잘 풀어가려면 잡담력이 필요한데 그게 실은 거창하고 뭐 깊이 있는 학문적인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는 크게 로직과 설명부로 나뉘거든요. 따라합니다. 로직과 설명부. 시작. 로직과 설명. 로직은 LOGIC. 이론적 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줄기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줄기.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선인들이나 학자들의 이론을 끌어당겼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언어의 5가지가 있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오늘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긴장이 돼요. 뭐 이런 것들, 감정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스킨십, 손을 마주치거나 어루만져주거나 스킨십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 아이 컨택. 오감이라고 하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물해 주는 것. 내 마음을 선물하는 것. 또 물질적인 것을 선물하는 것. 때가 되면 과일도 선물할 수 있고 꽃도 선물할 수 있고 넥타이나 손수건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하는 것.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직을, 이론적 틀을,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 부위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저는 잡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화하면 말을 구성지게 잘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벨을 누르면서 토해냅니다. 하나 하면 코아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비교적 빨리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눈을 지그시 감고 이마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명상호흡을 하겠습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뱉고, 고르게 길게, 얇게, 다시 하나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명상호흡 둘 하나 숨 들이마시고 둘 각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턱을 당기시고 목을 열으시고 이마를 붙입니다. 끌어올려서 하단전 공명 두성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계명으로 도레미파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도. 손을 피시고 손으로 음을 리드하면서 눈 뜨시고 저를 보시고 도레미 파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도. 따라합니다. 손으로 소리를 리드하라. 시작. 손으로 소리를 리드하라. 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노래 부르듯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끌어가지고 말을 끌어서 연음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듯이 연이어서 말을 붙이면 더듬지 않고 버벅대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일부러 길게 표시 나게끔 지금 노래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순발력을 발동해서 애드리브로 자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달에 42번째 신간이 출간이 될 것입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피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로직과 설명부입니다. 근데 로직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풀어가는 데는 잡담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잡담력이 말을 구수하게 맛깔스럽게 포장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나오는 책이 스피치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됐음을 바라고 있는 윤지영 저술가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이처럼 자기소개를 한번 애드리브를 활용해서 순발력을 발동해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